네, 오늘 증시 마감 시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권팀 김종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1930선은 가까스로 지켜냈네요. 자세한 시황 전해주시죠. 네, 1930선마저 깨질 경우 추가 하락에 대한 부담이 컸던 코스피는 주말을 앞두고 가까스로 1930선을 지켜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0.17포인트, 0.01% 오른 1933.26으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장 초반 반등하기도 했지만 경기 둔화 우려가 불거지며 1930선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개인이 1,800억 원, 기관이 1,150억 원 동반 매수에 나서며 지수를 이끌었지만 외국인이 3,000억 원 가까운 매물을 쏟아내며 지수 상승을 제한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 거래와 비차익 모두 매수 우위를 보이며 734억 원 순매수로 마감했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우리 증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업종별로 봐도 대부분 업종이 하락 마감을 했죠. 네, 지수는 소폭 올랐지만 외국인 비중이 높은 주요 업종들은 대부분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운송장비가 1.19%로 가장 많이 내렸고 건설과 종이목재, 전기전자, 은행 등도 약세였습니다. 반면 음식료품과 의약품을 비롯해 섬유의복과 비금속 광물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는 외국인 매도에 0.61% 하락해 130만 원 아래로 내려왔고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중공업, SK하이닉스 등도 약세였습니다. 법원의 법정 관리로 매매가 재개된 웅진홀딩스는 가격 제한폭까지 내렸고 계열사인 웅진싱크빅과 에너지도 1에서 3% 내렸습니다. 코스닥은 어제보다 4.91포인트, 0.92% 오른 539.86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은 파라다이스와 CJ 오쇼핑, SM 등이 3에서 4% 올랐고 셀트리온을 비롯해 실적 우려가 불거진 다음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HSBC가 이머징 마켓, 그중에서도 한국 시장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현재 상황에서는 채권 시장이 가장 유망하고 주식 비중을 늘려야 할 때라고 제안했습니다. 어예진 기자입니다. 전 세계적인 저금리 추세 속에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9월 이후 현재까지 외국인이 국내 유가증권과 코스닥에서 순매수한 금액은 약 3조 4,800억 원에 달합니다. 이어 양적 완화와 낮은 금리, 낮은 성장률 영향으로 채권 시장 매수세 역시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파블로 골드버그 HSBC 이머징 마켓 리서치 대표는 선진국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 한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It's a country that is considered to have very little risk from the point of view like institutional risk, a serious place where to conduct business, but at the same time with very good upside. So in a way, is the good things of emerging and the good things of developed. 특히 최소 3개월간은 글로벌 통화 완화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금리 속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한국 채권 시장에 대해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골드버그 대표 자신도 채권 투자와 함께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리기 시작했다고 귀뜸합니다. When growth gets going, it's going to find rates being very low. So eventually, fixed income is going to suffer, bonds are going to suffer. 특히 신흥 주식시장 중에서는 중국과 브라질, 러시아를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신흥시장 내부, 특히 중국의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재정 정책에 대한 위험을 염두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골드버그 대표는 한국 투자자들에게 저금리 상황을 고려해 채권에 투자하면서 조금씩 주식 비중을 늘릴 것을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어예진입니다. 줄기세포 전문기업 메디포스트가 최근 불거진 일부 기업의 재대혈 부실관리 사태에 대해 업계 전체의 개선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올 초 있었던 대주주 지분 매도 논란에 대해서는 경영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양윤선 메디포스트 대표가 재대혈 부실관리 사태에 대해 업계 전체의 반성과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대혈 은행들이 안 좋은 일로 주목을 받게 돼 조심스럽다는 말로 입을 연 양 대표는 일부 기업들의 사례가 자칫 재대혈 업계 전체 일인 것처럼 매도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메디포스트는 우수관리 기업으로 분류되긴 했지만 업계 1위 기업으로서 책임감과 반성을 동시에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좀 돌발 사고, 좀 또 그런 데가 이제 있게 마련인데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법안이 생기고 그거에 대한 이제
것들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저희 민간 기업들이 그거를 맞춰가는데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은 그래서 저희 제대열 업체끼리 서로 여러 가지 상호 그런 것들에 좀 더 잘 이제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함께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불거진 대주주 지분 매도 논란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사에 자금이 필요해 주식을 팔았을 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른바 먹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만 주가 하락으로 일부 주주들이 피해를 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더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경영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하고 지나가야 된다는 게 솔직히 저의 지금도 같은 판단입니다. 물론 그 결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또 출렁이기도 했고 거기서 이제 또 좀 피해를 입으신 주주분들이 계시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죄송하지만 양 대표는 수개월 내에 미국에서도 카티스템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고 치매 치료제 뉴로스템도 내년 초 국내 임상 2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인 셀로니아도 일본과 중국 등에서 마케팅을 시작한 만큼 곧 해외에서 가치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기주입니다. 국내 증시는 다음 주 조정 국면을 탈피할 전망입니다. 미국과 중국 경제 지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단에 대한 지지는 좀 강하지 않을까. 1920선에서는 지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은 시장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스피 흐름은 조정 국면에서 좀 탈피하는 상승 흐름 전개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자세히 보시면 주가는 좀 내려왔지만 사실 미국의 실업 지표라든지 전반적인 펀더멘탈은 좀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동안에 좀 주가가 하락했던 국면이 사실 좀 복원되는 흐름으로 전개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눈여겨봐야 될 건 아무래도 3분기 중국 GDP 증가율이 될 텐데 지금 컨센서스가 한 7.4% 정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2분기보다는 좀 다소 낮아지는 경제 성장이 될 거고 그렇다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을 시행할 시기가 임박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나오는 뉴스라든지 중국 경기 데이터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금융주들 실적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아무래도 유로존이나 미국 쪽 금융 상황에 대해서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주들의 실적에 대해서도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주택 관련 지표들이 잘 나오고 있고 베이지북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미국의 전반적인 주택 시장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 개선과 함께 주택 시장의 어떤 흐름이 올바르게 전개되고 있는지 또는 더 나아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이 이번 주에 많이 발표가 될 텐데요. 당분간은 시장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긴 관점에서 본다면은 190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는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업종별로 본다면 아무래도 실적이 살아있는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3분기, 4분기 되면서 이익이 개선될 수 있고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소재 업종들 특히 소재 업종들이 이제 3분기나 4분기 되면서 이익 모멘텀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도 많이 하락한 상황이고 그럼 이러한 소재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과 관련된 업종들이 상당히 괜찮은 흐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시장과 관련된 투자 관련주들, 이를테면 기계라든지 오히려 해운 업종도 사실은 미국 주택시장하고 좀 관련이 높거든요. 이거 상당히 주가가 그동안 좀 눌려있던 부분들이 오히려 조금 좀 풀리는 그리고 상승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증시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